실장님, 아마 요즘 이 민원을 많이 접하고 계시면은 이 달러 종신보험 관련된 불안전 판매 유인물 증거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많이 갖고 있죠. 저희가 민원을 진행하면서 이제 몇 가지 유인물들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유인물들을 볼 때 뭘 제일 먼저 봐야 된다고 했었죠? 저는 알아요. 모르면 봐보죠. 계속 들었는데. 바로 금융 심의 번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출했던 민원 서면인데 이제 뒤에다가 유인물을 이렇게 별지 첨부했었습니다. 이 땡땡 고객이 이 보험을 가입할 때 설계사로부터 받은 유인물이에요. 시작부터 이렇잖아요. 재무설계, 제안서. 그러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달러 종신보험입니다. 예. 저축성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작 자체가 재무설계, 제안서, 재테크 성공 순서. 네. 이렇게 깔아내는 거네요. 여기도 보면은 예, 재무 목표, 뭐 결혼 자금, 주택 마련, 내 집 마련, 결국은 어떻게 돈을 모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시작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목만 읽어봐 드려볼게요. 월 소득 및 지출 현황. 그러니까 현재 그 고객의 상황을 이제 분석한 거죠, 이 설계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종잣돈 마련 계획, 뭐 은퇴 자금, 투자 계획까지. 실행 방안 투자 가능 금액 산출, 실행 방안 월 투자 금액 변경안. 네. 실행 방안 거치 자금 변경안, 현금 흐름 플로우. 이게 지금 M사의 달러 종신보험이잖아요. 여기 상품 이름이 있죠. 올라법률과 적혀 있고 메뉴의 분류를 보면 저축과 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축과 투자에 이 해당 상품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 자산 및 부채 현황. 결국은 보세요. 사망보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 나가니까 아, 이 보험 갖고 돈 모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혼란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보다 모르니까 상품에 대해서 그냥 믿고 가입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설계사하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있어요. 그냥 몇 개만 읽어봐 드릴게요. 상담 드리는 때 제안서 설명드리면서 추가 납입을 제일 중요하게 설명드렸었습니다. 종잣돈 운영자금 90만 원 중에 6개 상품으로 나눠서 투자 60만 원은 펀드로, 30만 원은 이 달러 종신보험으로, 펀드 2년에서 3년 운영 후 목표 수익 달성이 되면 달러 종신에 추가 납입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목표 수익 달성하면 그것을 종신에 추가 납입해서 안전하게 최저 보증 3%로 보관하는 겁니다. 이것도 참 애매한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달러는 펀드 수익률이 떨어질 때 환율이 반대로 움직여 수익률을 보완해주는 상품이랍니다. 아예 없진 않겠지만 이렇게 확신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든 게 최근에도 국내 주가지수가 2,500에서 2,000으로 빠지면서 달러는 반대로 1,05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서 이제 그런 해칭들이 됐다고 카톡에 그런 대화 내용들을 주고받은 거죠. 의무납입 2년만 하면 납입을 멈추거나 금액을 줄일 수 있고 이걸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가서는 펀드만 운영하다가 목표 수익률 달성하면 환매해서 추가 납입만 할 거랍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안심하라는 그 클로징 멘트를 어떻게 하냐면 제 고객들만 1000여 분이신데 그분들 모두 같은 방식으로 펀드와 달러 종신보험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매월 이렇게 리포트 자료를 보낸 거예요. 고객한테. 근데 내용을 좀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다. 결국 이제 미국 상황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브리핑 해주는 거예요. 뭐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 어쳤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중국과 달리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이 달러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이 고객은. 돈을 모을 수 있는 줄 알고 가입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당신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 상품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리포트 자료를 매달 보내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일을 안 했다면 저도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맞잖아요. 처음에 재무상담 해줘. 그래서 가입시켰어요. 가입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리포트 자료를 보내주는 거예요. 예, 동일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고객은 내가 잘 가입했구나. 보험료를 계속 내면 이제 머지않아서 큰 돈을 손에 지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보험의 본질을 되게 많이 벗어난 상품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내용만 보면. 예,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각각의 기능들을 안 넣고 딱 종신보험, 사망하면 얼마 줄게. 이게 실은 종신보험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렇죠. 이렇게만 하면 보험 가입들을 안 하니까 왜? 사망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만큼 기대 수명도 많이 늘어났고 종신보험의 이 본질만 얘기하면 상품 판매가 안 되니까 이제 각각의 기능들을 끼워 넣어서 마치 이 종신보험이 돈을 모으기 적합한 상품처럼 판매가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최근에 이런 달러 종신보험 민원도 다 진행을 해보셨을 텐데 저희 한번 민원 성공 사례를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 그 유인물을 설명드린 분의 그 사례인데 일단은 그 어떤 사례였는지 고반장님께서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자분은 이땡땡님이셨고
상품명은 도배당, 유니버셜, 달러, 종신보험 또 이렇게 나오네요. 총 납입보험료가 7,208달러. 그런데 해지 환급금이 반도 안 되네요. 2,314달러. 그래서 손해볼 법 하셨던 금액이 4,893달러. 이거를 최근 원화로 환산을 해보면은 약 한 564만원 정도 됩니다. 기업 재무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강압적으로 가입하게 된 보험이다. 이렇게 좀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무설계 받으면 왠지 미안해서 뭔가 하나는 가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쵸. 그 중에 투자되면 돈도 좀 된다고 하니 그냥 겸사겸사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좀 억울하다고 느낀 사연인데요. 펀드와 보험을 같이 시작하면서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적금만으로는 이자율이 나오지 않기에 종신보험을 같이 운영하면서 보험을 저축 목적으로 하여 기존의 적금보다는 이자율이 높으니 보험을 예금통장으로 생각하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험이 예금통장이 될 수 있나요?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의문점을 가졌을 때에도 저렇게 대답을 하였고 그것을 녹취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의무납입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추가 납입을 할 것이며 2년이 지난 후 지난 2년 동안 못했던 추납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질문에도 한 번에 할 수 있으니 걱정 말라는 대답까지 들었습니다. 그 후 제가 종신보험에 대해 정확히 알고 나서 드는 생각은 20년 납입에 매달 30만원씩 넣었다는 부분에서 설계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20대 사회초년생을 이용했다는 생각과 저에게 맞지 않는 보험이라는 생각에 해지를 원하여 보험사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함께 민원을 넣었더니 들려오는 답변은 3개월 동안 해지 기간을 주었는데 해지하지 않았으며 모니터링에서도 직접 승인하였기에 민원 성사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려왔습니다. 설계사의 말에 속아 가입한 이 보험은 납입 기간이나 납입 금액이 전혀 저에게 맞지 않는 보험이기에 저는 해지와 전액 환급을 원합니다. 이분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M보험사에 가입을 하셨던 분인데 처음에 이 설계서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실제 서면 내용을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그러니까 이 고객이 되는 거죠. 민원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던 땡땡땡을 통해 재무상담을 받으면서 이 사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땡땡땡은 민원인에게 이 사건보험이 불이되는 이율도 높고 확정금리이며 은행의 예금 적금보다 이자가 많이 불이되고 중도 인출 및 납입 중지가 가능하므로 돈을 모으기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땡땡땡은 이 사건보험이 달러 상품이기에 환차액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부연 설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이 가입했던 거는 유니버셜 달러 종신보험으로서 사망보험금만 딱 가입돼 있었어요. 17만 2천 달러니까 한 2억가량 되겠네요.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특약은 아무것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20대 초반에 가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만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실은 보험사에 본인이 민원을 직접 제기를 했던 분이에요. 저희 진성을 찾기 전에 이 보험 설계사가 이런 불안전 판매를 했으니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해달라는 취지로 해당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불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를 알고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하신 거고 추가적인 그 민원을 통해서 1원의 손해 없이 이제 환급이 됐었죠. 지금 제가 좀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아까 그 유인물 내용을 보니까 이 설계사가 CFP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언급드린 바 있는데 이제 재무설계 라이센스죠. CFP라는 거는 이제 국내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라이센스입니다. 그만큼 따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CFP 분이 그 많은 금융 지식 가지고 이 종신보험을 불안전 판매하는데 집중하는 게 맞는지 과연 의문이 많이 듭니다. 네,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이분은 네, 성공 사례가 됐기 때문에 되게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보고 채널. 자, 오늘은 달러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존 종신보험과는 또 다른 상품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유의사항을 한 번 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 보험사들,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를 하고 불안전 판매 또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입할 때는 신중하게 알고 충분히 인지하고 나서 가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또 이슈가 되는 종신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체증형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원래 다른 종신보험들은 그
사망보험금이 정해져 있었어요. 내가 사망하면 5천만 원, 내가 사망하면 1억. 근데 이거는 점차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저임금 종신보험으로 나왔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망보험금이 올라가는 만큼 나중에 보험료도 같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올라간다는 얘기는 안 하고 사망보험금만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일전에 제가 다룬 바가 있는데 이제 저해지, 무해지 상품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해지 체증형 종신보험, 무해지 체증형 종신보험 특성에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의 체증형에는 특성을 추가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무해지 저해지를 또 추가한 거죠.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은 해지한금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고 가입들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을 정도면 그만큼 불안전 판매가 좀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 상품 판매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드는 질문, 제가 드는 생각. 보험상품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애시당초 리스크가 얘기되는 것들은 인허가를 안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판매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이것을 컨펌해준 금융당국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소비자주의보만 발령할 게 아니라 정말 원론적인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있는 사실만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보험으로 인한 불안전 판매 정말 심각한 문제 맞고 사회적인 정말 큰 이슈 맞습니다. 제발 금융당국에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채널 실장님, 찬희씨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